이건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자,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작년에도 요 환지처분 절차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이 환지계획 인가 받죠. 이렇게 주겠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으라고 했어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받았죠? 그러면 환지계획 인가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주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이제 이 지역을 이쁘게 택지개발 사업해야겠죠. 자,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 인가 받아서 사업 시행합니다. 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 근데 공사가 다 끝났어. 공사가 다 끝나면, 자, 공사 끝나면 우리 수용 방식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자기 땅이니까 그냥 자기가 바로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환지 방식은 시행자가 수익권 갖고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시행자가 공사 다 끝나면 바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 뭐 하라고 그랬죠. 시행자가 공사가 끝났습니다라고 시행자가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 공사가 끝났습니다라고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그리고 이를 공람시키래. 공사 완료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세요라고 공람시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시행자가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LH가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리고 공람시킵니다. 공람을 시켜요. 그러면 공람이랑 공개 열람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이 공사 완료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그 공람 기간 내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해라. 자,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사 완료 공고 공람에서 의견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했다든지 아니면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는 뭘 해요?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 신청해요? 누가요? 시행자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준공검사를 신청한다는 얘기? 준공검사는 이 개발사업 완료에 대한 준공검사는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가 한다. 지정권자. 누구냐고 하면 지정권자 했잖아요. 환지계 인감한 시장군구청장이고 다 수용 방식이든 환지 방식이든 준공검사는 지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준공검사가 있었어. 준공검사 택지개발자 준공검사 끝났어요. 그러면 뭐 해야겠어요?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공사 다 끝났으니까 환지 처분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시행자는 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가 있으면 몇 일 이내에 환지 처분하라고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해라.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해라. 그죠?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시행자가 지정권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준공검사는 없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공사 다 끝나면 지정권자는 그냥 공사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지정권자 가로 안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 60일 내에 환지 처분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 준공검사 받으면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이면 자기가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내에 환지 처분한다. 자, 그래서 환지 처분은 60일 해요. 근데 환지 처분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준공검사 받으면 시행자가 60일 내에 환지 처분, 환지계 정해준 대로 나눠주려면 뭘 해야겠어? 환지 처분을 알려줘야 되겠잖아요. 토수자에게 환지 처분하겠다라고 알리고 통지하고 그죠? 그리고 환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자, 그러면 환지 방식은 이 시행자의 환지 처분 공고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 공고가 되면 여기서 막 역사가 이루어져요. 공고 다음날 우리 앞에서 환지 방식에 한 개발구역이 해제되고 환지 방식은 환지 공고 다음날 개발구역 해제된다고 했죠. 그리고 해제도 공고 다음날 개발구역 해제되지만 환지 신청한 여러분은 이 공고 다음날 환지 받을 땅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지 받을 땅에 대한 수익권의 취득은 여러분들은 언제 이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제? 시행자의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공고 다음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환지 처분은 다음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음날 개발구역도 해제되고 다음날 신청한 여러분은 환지 계획에 정한 권리를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막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환지 처분의 효과. 자, 여기서 볼까요? 환점 통지 공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언제 수익권 취득한다고 했어요? 공고 다음날 취득하죠. 법률의 규정에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시청한 여러분은 시행자의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다음날 법률의 규정에서 수익권 취득하지만 여러분의 수익권 취득과 상관없이 시행자는 이 땅은 영이 엄마 거, 순이 엄마 거, 똘이 엄마 거, 병식이 엄마 거라고 등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처분 공고하고 환지 등기하는데 매달 이내 환지 등기를 하냐면 14일. 뒤에서 나올 거예요. 14일 이내 시행자는 등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환지 등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환지 등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가요. 시행자가 자기가 처분 공고하고 14일 이내 환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시행자가. 그래서 행정청이면 촉탁에 의해서, 행정청이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날 수익권 취득하지만 수익권 취득과 상관없이 시행자는 영이 엄마고 순이 엄마고 병식이 엄마고 등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행자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다른 등기 하면 돼요? 안 돼요? 타 등기 제한한다. 뒤에서는 환지 등기에서 나올 거니까 타 등기 제한. 그런데 시행자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 타 등기 하면 안 되는데 예외 규정은 있을까 없을까요? 예외 규정은 조금 있더라. 근데 거기 예외 규정까지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있다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지 처분 절차 있고요. 자, 이제 환지 처분이 이렇게 준검서 받고 이제 환지 처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환지 처분하기 위해서 통지하고 공고했잖아요. 자,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밑에 환지 처분 효과가 나옵니다. 자, 이 환지 처분 효과 잘 나오죠? 이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공고하게 되면 환지 처분 효과는 공고 다음 날. 자, 환지 계획에 정한 권리가 취득된다. 우리 환지 계획에서 평면 환지도 있었고 입체 환지도 있었고 채비지도 있었고 보류지도 있었고 그랬죠? 그런 권리 취득이 무조건 공고 다음 날 돼. 공고 다음. 취득 나오면 무조건 환지 방식에서는 취득 나오면 언제 취득한다고요? 공고 다음 날. 공고가 있는 날이 아니라 공고 다음 날. 그 다음 날 권리 취득이 돼요. 자, 그리고 청산금 확정도 언제 되냐면 환청 공고 다음 날 확정돼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 우리 교재 32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환청 효과. 자, 환지 처분을 시행자가 하기 위해서 통지하고 공고했어요. 자, 그죠?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 다음 날부터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그 새로운 환지는 환청 공고 다음 날부터 환지는 뭘로 본다고?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 받을 땅으로 이전 확정된다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서. 언제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고요? 공고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 이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언제 된다고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된다는 이야기예요. 법률의 규정에서. 그리고 종전 토지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종전 토지에 있던 용익 담보 물권의 이런 제한 물권의 권리도 환지 받을 땅으로 옮겨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전 토지에 있던 용익 담보 물권의 이런 제한 물권의 권리도 옮겨져요. 그런데 제한 물권의 권리 중 옮겨지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 지역권은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역권은 이제 밑에서 별도로 따로 나오는 거예요.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 표현을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환청 공고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그래서 이걸 풀었으니까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밑에 종전 토지를 보는데 환지 부정한다. 자, 요거 지금 ABC 본 거예요. 평면 환지 이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를 본다는 이야기. 근데 환지 계획에서 이 D 있었잖아요. 부지정한 땅. 부지정한 땅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자는 부지정한 땅은 권리가 소멸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정했으니까. 그러면 소멸은 언제 권리가 소멸된다고요? 소멸은 취득은 다음 날인데 이 소멸 권리는 언제 소멸돼? 맨 밑에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환지 부정한 땅, 환지를 정하지 않는 땅은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여기는 다음 날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9시에 공고를 했어. 그러면 끝나는 것은 24시면 끝나잖아요. 그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그러나 취득은 공고가 있는 다음 날 취득하는 것이고 취득은 다음 날, 소멸은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다음 날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소멸은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그 맨 밑에
예, 종전 토지에 있던 환지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즉 환지 부장 권리는 환점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나오죠? 자, 그러면 자 뒤로 넘겨봐요. 자, 뒤로 넘겨보시면 또 옮겨지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옮겨지지 않는 것. 옮겨지지 않는 것은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거예요. 전속. 자, 그러면 여기는 행정상, 재판상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은 전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속이란 말이. 우리가 전속 모델, 전속 중개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속이란 말은 옮길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행정상, 재판상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은 새로운 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미치지 않는다고요? 전속이란 말은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 종전 토지에 그냥 남는 것이지 옮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를 행정상, 재판상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은 새로운 환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안 돼요. 미친다 그래서 시험에 나와서 그때 막 미친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자, 미친다가 아니라 옮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속, 종전 토지에 남는단 말이에요. 전속이란 말이 옮길 수 없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 아까 옮겨지지 않는 권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 있었어요? 지역권. 지역권은 제가 토지된 권리지 사람의 권리가 아니니까 옮길 수 없죠. 그럼 지역권은 제가 토지된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어떻게 하겠어요?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죠. 지역권도. 자, 그런데 이렇게 이쁜이 땅이 만들어지면 예, 지역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한다는 얘기. 근데 지역권이 무조건 소멸한다가 아니에요. 원래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그 땅에 남는 게 원칙이지만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한다는데, 근데 소멸은 언제 소멸한다고? 이 소멸은 무조건 공고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그래서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소멸은 두 개예요. 환지 부정한 토지하고 그리고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하는데, 소멸은 무조건 공고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쉬워요. 소멸은 공고한 날이 끝날 때, 취득은 다음 날.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환처분은 쉽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지역권 그 말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A, B, C, D까지 정리했어요. 평면 환지, 환지 부정까지. 그런데 우리 환지 계획에서 입체 환지 있었죠? 자, 입체 환지가 뭘 입체 환지라고 그랬어요? 입체 환지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게 입체 환지죠? 그러면 언제 입체 환지 신청한 여러분은 언제 종전 토지 건축물 가름해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을까? 평면 환지든 입체 환지든 무조건 다음 날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입체 환지도 종전 토지에 가름해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데 그 취득도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된다. 그래서 평면 환지든 입체 환지든 여하튼간 취득은 무조건 다음날이에요. 공고 다음날.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공고 다음날 취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볼까요? 입체 환지 신청한 E2가 입체 환지 신청했는데, 자, 이 신청한 E2 종전 토지에는 저당권이 있었대.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될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옮겨질까요? 예, 저당권이 소멸될까? 신청한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으면 저당권은 소멸해요? 아니면 옮겨져요? 평면 환지도 옮겨지면 입체 환지도 옮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당권이 소멸되면 얼마나 좋게. 자, 예, 언제 옮겨진다고? 환청 공고 다음날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 지분의 저당권도 설정된 걸로 본다. 권리가 다 옮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평면 환지든 입체 환지든. 그래서 거기 3번에 입체 환지 효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또 환지 계획에서 정한 거 이제 남은 거 뭐 있어요? 채비지 보류지 있잖아요. 자, 이 채비지 보류지의 소유권 취득도 언제 된다고요? 환지하지 않고도 남겨둔 땅을 보류지. 그 보류지 중 공사비용 충당의 시행자 갖는 땅을 채비지. 채비지 보류지의 소유권 취득도 언제 된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채비지 보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시행자가 당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다음날은 맞았는데 다음날 근데 시행자가 다 취득하냐고. 그런가요? 채비지만 시행자가 가져가는 것이지 그 채비지를 제한 나머지 보류지는 제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남겨둔 땅 중에 그 중에서 공사비용 충당해서 채비지를 시행자가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채비지만 시행자가 가져가는 것이고 채비지를 제한 나머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주로 이제 공공시설 부지로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도로 부지로 빠질 수도 있고 공원 부지로 빠질 수도 있고 학교 부지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환직의 정한 자가 공고 다음날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를 다 시행자가 취득한다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그리고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각각 닭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비지, 보류지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각각 당의 소유권 취득. 조심하라고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걸 다 시행자 갖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채비지는 원래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시행자가 자기가 환지점 공고하면 공고 다음날 법률에서 취득하죠. 그런데 아까 우리 채비지 같은 경우는 예정지를 지정하면 자기 땅 아니라도 공사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채비지는 예정 지정하면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니까 처분 안 되지만 예정지 상태에서는 그죠? 그러면 채비지가 예정지로 지정되어 처분됐대. 자, 그럴 때는 그 채비지를 예정 지정에 처분했는데 정식이가 채비지를 매입했어. 그러면 이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이때는 여러분 다음날 그러면 안 돼요. 채비지가 예정지로 지정되어 미리 처분됐을 때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우리 정식이에요. 이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한다. 원래 갖고 있으면 공고 다음날 자기가 취득하는데 미리 예정지가 지정되어 처분됐을 때는 그때는 당의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기는 다음날 취득한다 그러면 안 돼요. 다음날 원래 시행자 취득하는데 미리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한다. 자, 그 부분 체크를 따라가시 바랍니다. 체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환지 처분은 우리 환지계의 저가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 평면한지, 입체한지, 부지정 이런 부분들만 잘 개념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환지 처분의 효과다. 그래서 취득은 무조건 다음날. 그리고 소멸은 공고의 날이 끝날 때. 소멸이 다음날이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 개념만 잘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환지 처분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내용은 쉬워요. 시험에서도 매년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6페이지 보시고 327페이지는 권리지정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시면 329페이지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자, 이제 여러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다음날 취득하죠. 다음날 취득하잖아요. 법률의 규정에서. 그러나 소유권 취득과 상관없이 시행자는 뭘 해야 된다? 사후조치로서. 이거 영이 엄마 거, 순이 엄마 거, 똘이 엄마 거, 병식이 엄마 거 뭐 해줘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자기가 처분 공고하고 몇 일에 등기한다고요? 14일이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329페이지 맨 위에 환지 등기.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자기가 공고했잖아요. 공고 14일 이내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촉탁 또는 신청한다. 시행자가 등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시행자가 등기한다. 자, 2번. 시행자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이미 소유권 취득했지만 시행자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타 등기를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타 등기 하지 말아라. 제한한다. 다만 확정 일부 있는 서류 갖췄고 등기 원인이 이미 환지점 공고 전에 발생했다면 타 등기를 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은 있다. 그런데 그 예외 규정까지는 구체 좀 몰라도 돼요. 그냥 예외 규정이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그래서 등기는 14일에 시행자가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시행자 등기가 있을 때까지 타 등기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후조치로서 환지 등기는 아까 절차에서 정리했고 또 뭐 해야 될까? 여기서 보니까 아까 우리 환지기 정할 때 증한지, 감한지, 부정이 있었잖아요. 자, 교환하면서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한 걸 뭘 한다고요? 청산. 이제 청산해야죠. 청산은 사후 청산이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청산이 나옵니다. 자, 청산금 징수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B가 땅을 더 받았잖아요. B 입장에서는 부당한 이득이 발생했으니까 시행자는 땅을 준 만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산금 징수는 부당 이득금 반환의 성격. 뭐 청산금 교부는 어떻게 가만지 줬으니까 땅 덜 줬잖아요. 그러면 C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손실보상금 성격이죠. 그래서 청산금 징수는 부당 이득금 반환의 성격. 청산금 교부는 손실보상금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청산금 결정입니다. 자, 청산금 결정은 환지계획에서 정한다고요.
아니면 예,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고요. 환지 계획에서는 청산금 결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환지 처분할 때 청산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 금액이 결정된다는 얘기.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아까 환지 부지정한 토지는 사전 청산이 가능했죠. 그래서 환지 부정한 토지는 사전에 청산금을 교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지 부정한 토지는 그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다만 그래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데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예,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사전 청산이 가능하니까. 자, 그런 내용들 결정을 보시고 그다음에 청산금 확정입니다. 확정은 언제 된다고요? 돈이 확정이 돼야 청산할 거 아니에요. 청산금 확정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그래서 취득과 확정은 무조건 다음날이다. 취득과 확정은 다음날이다. 그래서 예,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확정됩니다. 자, 그다음에 예, 청산금 징수교부 시기. 그러면 언제 징수교부 한다고요? 제가 사전 청산이라고 사후 청산이라고. 사후. 그래서 환지첩으로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한다. 사후 청산이라는 이야기죠. 실무상으로는요. 환지첩을 이루어지면 6개월 이내 청산을 해요. 그러니까 사후 청산이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환지첩으로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합니다. 그런데 환지 정하지 않은 땅, 환지 부정한 땅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해 줄 수 있다. 사전 청산 가능하다. 다만 그래서 사전 청산도 가능하다는 말 나오죠. 환지 부정한 땅은 예,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사전 청산 가능해요. 그러면 청산은 원칙은 어떻게 돼요? 청산금 징수 교부할 때 원칙은 한 번에 주고받는 게 원칙이자. 근데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 가능한가요?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청산금 징수하려고 그래. 땅을 더 줬거든요. 아까 증환지 해줬어요. 면적이 적정하면 수좀 더 줬어요. 청산금 징수하려고 그러는데 저기에 있는 B가요. 땅만 가져가고 돈 안 주네요. 자, 안 주네요. 안 주면 어떻게? 징수를 하는데 안 준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징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강제징수나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시행자가 행정청이다 그러면 직접 강제징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징수가 안 되면 강제징수나 강제징수 위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위탁했으면 위탁 수수료 지불해야죠. 수수료는 몇 퍼센트 수수료 지불하라고요? 4%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우리 위탁 수수료 4% 지불합니다. 우리 조합 경비 강제징수 위탁할 때도 4%였잖아요. 여튼간 맡기면 우리는 행정청한테 맡기면 수수료가 4% 수수료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청산금 징수는 이렇게 좀 했고 청산금 교부하려고 땅을 덜 줄 만큼 금전으로 교부하려고 해요. 근데 교부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C가요. 나는 돈은 싫었다. 수령 거부하거나 주소 고소가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교부가 안 되면 공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징수가 안 되면 강제징수나 강제징수 위탁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교부가 안 되면 청산금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원에다가 공탁할 수 있더라.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산금 여러분이 받을 권리가 있어. 청산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존재하겠죠. 청산금 공법상 채권입니다.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청둥오리 그죠? 청둥오리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래서 청산금의 소멸시효. 그래서 이런 청산에 관련 문제는 나중에 정비법에서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산의 문제 나오면 우리는 땡큐 그리고 무조건 맞춰주셔야겠죠. 청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아. 예, 무조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셔야 돼요.